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우리 환자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이것 때문에 가끔 검사도 청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다리 붓기, 다리의 부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이렇게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리 붓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시지만 결국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심장이 안 좋을 수 있다, 간이 안 좋을 수 있다, 콩팥이 안 좋을 수 있다, 갑상선이 안 좋을 수 있다. 검사를 해도 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붓습니다. 그리고 붓기가 나중에 통증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되는 건강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순환인 혈액순환에 문제가 같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리의 붓기에 다리의 부종, 다리가 붓는 거죠. 부종의 병적인 원인 굉장히 드물지만 병적인 원인들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다리의 혈전, 자, 다리 쪽에 있는 혈관 쪽에 있는 혈전, 이게 피특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거로 막히는 거죠. 그리고 다리의 부상이나 손상, 다리의 부상이나 손상이 있으면 그쪽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죠. 그리고 정맥이 부전되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할 수 있는데 혈액순환이 이렇게 제대로 우리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판막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정맥들이 고이고 그것이 조변 주직으로 빠져나오는 현상. 심막염, 그러니까 우리 심장 내막에 어떤 염증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피를 받아들이는 어떤 공간 자체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림프 부종, 림프 쪽에 부종이 생겨가지고 세포액들이 이제 빠져나오는 것들.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들로는 임신 자간증, 임신 시에 호르몬이나 우리 혈액순환 문제들이 문제가 되고 혈관의 투과성이 변화되어가지고 그 다리 부종, 퉁퉁 붓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당연히 붓죠. 간이 안 좋으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피들 쪽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막이 생기게 됩니다. 콩팥이 안 좋으면 우리 몸의 전해질 밸런스, 수분 균형을 잡아주는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붓게 됩니다. 심장이 안 좋으면 이쪽에 피들이 이렇게 심장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심장 쪽에서 피를 받아서 이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다리 쪽에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단백질의 부족, 뭐 이것도 신질환이라든지 영양 부족하고도 관계가 있고 간질환하고 관계가 있지만 단백질의 부족 자체도 다리의 부종을 일으키는 병적인 원인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금방 알 수도 있는 문제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리 붓기를 일으키는 약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약 중에서는 이제 우리 혈관 쪽에 어떤 투과성이라든지 전해질의 어떤 변화를 주는 약들이 있고 우리 몸의 어떤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약을 먹으면 다리에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진통 소염제도 어떤 소염작용을 하지만 다리 쪽에 또 이렇게 어떤 부종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수분을 저류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부을 수가 있죠. 에스트로겐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약들, 여성 호르몬 치료할 때 먹는 약들도 이런 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일부 당뇨약들도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 붓기가 굉장히 심한 분들이라고 하면 매일 먹고 있는 약들에서도 한 번쯤은 원인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치하면 일단은 붓기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쪽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증, 그다음에 급기의 어떤 장애, 보행장애, 경직,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피부 쪽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부의 변성, 그리고 면역이 떨어져서 다쳤을 때 세균의 감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을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동맥 쪽에 굉장히 부담이 가고 동맥이 딱딱해지면서 동맥의 유연성의 저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 제가 혈액순환 장애나 동맥 유연성의 전하, 동맥의 어떤 경직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심장 쪽에도 부담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아주 흔한 원인으로는 자 그러면 갑자기 다리가 붓기 시작한다. 그런데 다른 원인을 찾아봐도 특별하게 없고 뭔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진 않는데 다리가 붓는다. 아주 흔한 원인 대표적인 것들은 살이 찌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체중이 증가되면 이 체중 증가되는 어떤 부분 자체 지방세포가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고 지방세포는 수분을 이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다리 쪽에 어떤 부종이 더 심해지는 거죠. 갑작스럽게 살이 찔 때 다리 붓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이제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한 자세로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의외로 이런 어떤 원인들이 있는데 이 원인을 모르고 다른 원인들이 굉장히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원인만 간단하게 이제 교정을 해준데도 다리 붓기가 굉장히 좋아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리 붓기는 우리가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혈액의 어떤 순환 자체가 저하가 되고, 그래서 다리 붓기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것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이나 월경전 증후군과 같은 호르몬의 변화도 우리 다리 붓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리 붓기가 어떤 심각한 문제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병원에 가보아야 할 때는 다리 붓기가 있으면서 호흡곤란이 동반된다. 심장 쪽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죠. 흉통이 있다. 심장의 부담이 이렇게 심해지다 보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어떤 증상으로도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가장 취약한 게 뇌죠. 실신할 것 같은 어지러운 느낌. 그 다음에 의식의 저하가 있을 때는 다리 붓기가 있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빨리 이렇게 가서 원인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제가 이제 다리가 이게 자주 붓는 사람들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밝혀진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가설로는 당연히 심장에 부담을 주고 이것이 오래되면 심장에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심장에서 우리 온몸으로 피를 보내죠. 그러면 피를 보내는데 다리에서 다시 피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받아들이는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에서 밀어내는 힘이 떨어지면 다리에 있는 피가 당연히 이제 심장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부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리에 부종이 생기면 이쪽에 혈액이 저류가 되잖아요. 심장에서도 이쪽에 부종이 생기고 다시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심장이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다리에 부종이 있다는 것은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심장에서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다. 그리고 심장의 압력이 증가되어 있다. 유양기 혈압이 증가되어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리 쪽에 또 부종이 심하면 이쪽에 혈액의 어떤 저류 현상, 체액의 저류 현상 때문에 심장에서도 무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리 붓기는 심장 기능의 저하를 나타내는 하나의 결과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심장 기능의 무리, 심장에 부담을 주는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장을 도와주는 레스트. 자, 다리의 부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스트를 실천함으로써 심장에 휴식을 주고 심장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REST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R, Regular Exercise.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다리의 붓기는 당연히 감소가 되게 되고 심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이상 할 수 있다면 매일 규칙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숨찬 운동, 땀단 운동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리 붓기가 자주 있는 분들은 다리를 좀 올려두는 자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환자분들에게도 일과 시간 중이라도 잠시 누워서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치고, 우리 심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또 누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잠을 자야 되는 것도 있고, 눕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아래쪽까지 피를 내려보내서 다시 올려보내야 되는 어떤 심장의 부담 자체가 굉장히 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높은 자세로 해서 혈액이 심장으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다리를 높이 올려주십시오. 엘리베이트. 그다음에 뭐니 해도 Salt Restriction, 소금을 제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WHO 권장량 5g 이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10g 이상을 드시고 계시죠. 그리고 만약에 다리 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일부 연구에서는 2g 이하로까지 소금 섭취를 좀 줄여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줄이지는 않더라도 5g 이하로, 대부분 이제 보면 소금 섭취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리에 부종이 심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혈압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젓가락으로만 식사해서 국물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그 자체가 소금을 줄여주는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세를 계속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리 부종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한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거라고 했죠. 적어도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움직여 주십시오. 자세를 좀 바꾸고 잠시 걸었다가 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다리의 부종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리 부종을 없애고 심장을 도와주는 레스트 반드시 기억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턱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손도 털고, 잘 안 보이지만 전 바위도 털고 있습니다. 바위도 털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말단에 있는 피가 원활하게 심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2의 심장을 잘 구동을 시키셔야 합니다. 털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제가 문구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털어야 심장의 부담도 덜어집니다. 자, 우리 심장의 기능을 도와주고 다리 붓기를 낮추는 레스트,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